안녕하세요. A+입니다. 챕터 9 몇 급수와 수렴 반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몇 급수라 지었는지는 조금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본에서 좀 파생되었다고 하네요. 자세하게는 뭐 따라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자, 먼저 얘는 비율 판정법을 좀 리콜 하셔야 돼요. 앞에서 공부하셨으니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자, 필기 부분에다가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들을 좀 한번 적어봅시다. 자, 먼저 이제 몇 급수입니다. 몇 급수. 몇 급수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x-c의 n승 이러한 형태를 몇 급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말하면 x는 c에 대한 몇 급수라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x는 0에 대한 몇 급수다라고 하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xn 이라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얘는 뭐 나중에 테일러까지 이어지고요. 얘는 매크롤린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단원에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렴 반경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 구간부터 어디 구간까지 수렴을 해 그 구간을 우리가 찾아보겠다라고요. 이런 몇 급수 형태에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 거는 비율 판정법입니다. 비율 판정법은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라는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이 r이 1보다 작아야지 수렴이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에 몇 급수 뭐 두 개 중에 이 x가 0에 대한 몇 급수가 조금 더 증명하기 편하겠죠? 뭐 상관없다만 크게. 그럼 이걸 대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an 곱하기 x의 n승 a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왜요? x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x의 부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좀 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결국 얘의 범위는 1보다 작아야겠죠. 얘를 계산하니까 결과가 뭐 나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죠. an 플러스 1 절대값 an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x를 넘겨주고 계산해주니까. 자, 그러면 얘를 r로 했을 때 결국 얘가 뭡니까? 이때가 x는 r보다 미만이다. 그럼 결국은 얘의 의미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의 범위라는 거겠죠. 아, 이 구간이 수렴 반경이라는 거구나. 자, 미안합니다. 수렴 구간. 자, 수렴 반경과 수렴 구간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수렴 반경은 r입니다. 이렇죠. r만큼 떨어져 있다 해서. 자, 그 다음 수렴 구간은 이런 거 어떻게 적냐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증명이 되었어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할게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도 적용이 되나요? 네,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러면 x-c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똑같이 해주면. 그럼 얘는 수렴 구간이 c-r, c 플러스 r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됩니다. 똑같다는 거죠.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이게 수렴하는 구간을 구하시오 했어요. 비율 판정법 떠올려야 되죠. 그럼 n 팩토리얼 분의 xn승 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n 플러스 1이죠. 자, 계산을 좀 해주면 처음엔 조금 더 천천히 계산할게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x의 n승 xn 플러스 1 곱하기 f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니까 지워지겠죠. 분모만 n 플러스 1이 남고 xn과 xn 지워지니까 여기는 위에는 x만 남겠다. 자, 참고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가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뭡니까? 0이죠. 자,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아야 수렴 반경을 구할 수 있었어요. 비율 판정법도 1보다 작아야 수렴을 하니까. 자, 근데 얘가 0이 돼버리네? 그럼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 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렴한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 수렴한다 라고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간이 딱 나옵니다. 자, xn 분의 xn 플러스 1이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 뭐가 나옵니까? 자, 계산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만 남겠네. 아, 물론 절대값. 얘가 1보다 작아야 된다 했습니다. n이 없으니까 뭐 리미트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얘인데, 그러면 수렴 반경은 뭡니까? 1. 수렴 반경은, 수렴 구간은 어떻게 돼요?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1일 때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다? 끝 구간을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이 최대 최소 뭐 극대 극소에서 뭐 반경이 있는 그 구간이 있는 그 안에서 끝 구간을 구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끝에도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x는 마이너스는 어디다 넣냐? 본래식에다 넣는 거예요. 자,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발산이죠. 마찬가지로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1을 넣어주면 1은 발산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1을 무한번 더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수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는 이 다음 문제 풀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정답입니다. 수렴하는 구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만 적으면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옵니다. 문제가. 자,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 자, 3번 문제 풀게요.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율 판정법에 써줘서 보내주면 얘는 무한대로 n분의 xn승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xn 플러스 1 얘를 계산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계산은 n 플러스 1분의 n의 x 절대값 이렇게 해주면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 x 얘가 1보다 작다. 됐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수렴 반경은 1, 수렴 구간은 뭡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제가 뭐라 했어요? 끝에 구간을 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첫 번째 마이너스 1일 때 넣어주면 어디다 넣냐면 본래식에다 넣어준다 했습니다. 본래식에다 넣어주면 자,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분의 1이죠. 얘는 여기가 단적 함수 함수임을 알 수 있죠. 모르셔도 미분 때리면 뭐 그래프를 떠올리셔도 단적 함수 함수고. 자, 근데 얘를 리미트 씌워서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되죠. 0이 되면 뭐다? 수렴이다. 그래서 얘는 수렴. 또 한 번 더 계산. x는 1. 자, 해주면 얘 뭡니까? n분의 1이죠. 얘는 조화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이죠. 조화급수를 모르더라도 P급수 함수에 의해서 발산이죠. 증명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발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양끝 구간을 확인해 준 다음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과 1 요게 어떻게 변하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수렴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얘는 발산이니까 이렇게. 이거는 다시 풀어서 뭐죠?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 1은 포함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4번 문제 풀게요. 4번도 얘도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계산해주면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주세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여기가 이번에 x가 1일 때 수렴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다가 얘는 교대, 얘는 P급수 뭐 이런 식으로 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써줘야 됩니다. 풀이 대학 시험 때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형태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똑같이 리미트 씌워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3x 제곱 플러스 1의 n승에 3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이죠. 절대값 씌워서. 자,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했습니다. 안에 요거 계산해주면 3x제곱 플러스 1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뭡니까? x제곱 플러스 1 절대값 씌워서 3이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을 해서 얘 없애줄게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되시죠? 자, 그럼 여기 됐는데 어차피 x제곱은 양수만 봐도 되기 때문에 여기만 보겠다. 여기 보면 x는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 범위에서 수렴 구간을 갖네. 수렴 반경은 루트 2겠죠? 수렴 반경을 보통 r로 씁니다. 루트 2 왠지. 자, 그러면 자, 제가 뭐 했죠? 첫 번째 x는 루트 2에서 끝 구간을 확인해 주는 거죠. 루트 2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주면 3, 1 1이죠? 발산이네. 1을 뭐 한 번 더 하니까. 다음은 x는 마이너스 루트 2 넣어주면 마찬가지로 얘도 발산이겠죠?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적어주고 수렴 구간은 수렴 반경은 이렇게 적어줍니다. 얘는 두 개가 답이네요. 이해되시죠? 자, 2번 문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연습 문제까지는 풀어도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는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 판정법을 해주면 결과만 쓰면 3x-1 절대값 이래서 수렴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x-1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풀어주고 양쪽 다 플러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플러스 1을 해주면 2, 얘는 0. 자, 그 다음에 x는 3분의 2, 0.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된다? x는 0일 때와 끝구간 9 계산, x는 3분의 2일 때 계산을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x는 0일 때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에 n제곱분의 1이죠. 얘는 뭡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이죠. 얘가 감소가 함수이고 미분 때리면 알 수 있겠죠. 무한대로 보내면 0이죠.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수렴한다. 얘는 3분의 2 넣어주면 여기다 3분의 2 넣어주면 n제곱분의 1이네. 얘는 뭡니까? 비급수 함수에 의해서 수렴한다. 그러면 얘는 결국 답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렴 구간을. 수렴 반경은 뭡니까? 수렴 반경은 3분의 1이겠죠. 이해되세요? 수렴 반경은 3분의 1. 수렴 반경은 어떻게 구하냐면 양쪽에 있는 거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혹시나 헷갈리시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얘는 답만 제가 적어드릴게요. 한번 스스로 계산해보세요. 모르겠으면 말씀해주시고. 자, 수렴 반경은 2분의 1입니다. 수렴 구간은 0, 1입니다. 얘네 둘 이렇게 계산 나오니까 똑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만 좀 공부하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x가 아예 없고 n만 막 가득한 것도 있는데 그거 모르시겠으면 제가 따로 영상 찍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는 테일러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파트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 복습 잘 해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